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여기 개원예술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또 교수님을 제가 뵈러 왔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컬러테크 연구소에 있는 김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제가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의 전문가셔서 모니터 같은 거 보면 항상 이 교수님의 이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꼭 뵙고 내가 궁금한 거 또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는 거를 알리면 좋겠다.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쁘신 환영합니다. 와중에 어쨌건 오늘 할 내용이 뭐냐?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분명히 보여지는 색감이 다를 때가 굉장히 있어요. 네이버를 보는데 근데 초록색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폰에서 사진 보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다른 사람 폰에서는 그게 너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같이 사진에 관심이 많거나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요소일 수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작업한 게 다른 의도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말씀해주신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네. 네이버의 녹색이 왜 다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 체제죠. 네, 운영 체제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iOS와 안드로이드의 차이. 네, 맞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정말 잘 만듭니다. 특히 네네. 이 소형 모바일폰용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차이는 사실은 아이폰 올레드나 아니면은 삼성이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없거나 삼성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차이,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에서의 컬러의 어떤 처리에 따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네이버의 녹색이 아주 다르게 보이시게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아이폰에는 없습니다만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모드가 있죠. 그래서 네네. 최적화 모드, 뭐 영상, 뭐 영화 모드, 그다음에 사진, 뭐 그다음에 표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모드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모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네이버의 녹색이 아마 많이 달라 보이실 거예요. 네, 너무 색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즘에는 P3라는 광색역이래. 둘 다 P3를 지원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디스플레이는 일반적으로 알기로 삼성이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강렬해요. 여기는 톤이 많이 차분한 느낌이고 네. 이런 부분이 색상 세팅으로 달라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컨텐츠를 어떤 sRGB급을 소비하시느냐 아니면은 뭐 어도비 RGB나 P3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시느냐,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 화면 모드를 바꾸셔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예를 들면은 이런 쨍한 화면이 좋아 해가지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만약에 유튜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동영상을 보신다. 근데 그 동영상들은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HDTV,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는 sRGB 색공간의 이제 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컬러들은 전부 다 채도가 포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에도 네. 얼굴에 어떤 적색이 더 돋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뭐 네이버의 녹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도가 강한 색상으로 보시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화면 모드를 표준 모드로 놓고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원래 이런 P3라든지 뭐 좀 광색역의 컨텐츠들을 소비를 하신다 그러면 다시 또 그 채도가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사용을 못 하시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200km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인데 그 맥스로 100km까지밖에 못 밟으시는 거예요. 리밋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운영 체제가 조절해서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보여줘야 될 컨텐츠는 sRGB야 그러면은 sRGB에 맞게, 지금 보여줘야 될 건 UHD야 그러면 UHD에 맞게 이렇게 알아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iOS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iOS 9.0대 버전부터 이거는 진작에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광색역에 올레드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그 갤럭시만큼 색이 포화돼서 보이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자동으로 알아서 맞춰서 웹이면 웹, 영상이면 영상, 게임이면 게임 알아서 컬러를 맞추는 것이고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이고요. 뭐 물론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의 오레오 버전부터는 이 우리가 흔히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네, 저는 그게 사실 사람들 관심사인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매니아 커뮤니티에서는 안드로이드는 왜 색상 관리가 안 되냐, 네. 컨텐츠별로 대응을 왜 못하냐. 그래서 오레오는 그게 된다더라고. 이게 릴리즈 노트가 있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된 느낌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접근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 체제와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맥을 쓰면은 맥OS 안에서는 시스템 와이드로 모든 영역에서 컬러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좋았어요. 어떤 앱을 사용을 하시던 컬러가 맞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컬러 매니지먼트를 한다 하더라도 뭐 캘리를 하고 프로파일링을 만들고 뭘 한다 하더라도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컬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컬러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고 바탕화면 아이콘은 맞습니다. 진짜 막 너무 쨍하게 보여요. 광색의 모니터를 사게 되면. 뭐 유저 인터페이스 영역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네. 바탕화면 아이콘 뭐 이런 윈도우의 이런 창틀 뭐 이런 것들은 영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 안에서 보실 때만 컬러가 정확한 것이고 안드로이드도 그런 형태로 쫓아간다면 결국은 안드로이드 오레오 운영 체제 안에서 어떤 시스템 와이드로 모든 컬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앱에서만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방침은 내세웠지만 제대로 어쨌든 대응되는 상황을 확인하기가 힘든 거네요. 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만 하더라도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네. 그게 안정화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 윈도우상에서. 네,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도 뭐 그런 어떤 시행착오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애플의 iOS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앱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갈릴 것인지 그것도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랑 이 갤럭시 폰에서 사진 찍을 때랑 이 파일에 컬러 프로파일이 다르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2016년부터 모든 디바이스들 뭐 아이폰, 뭐 맥 할 거 없이 모든 장치들에서 색 공간의 기준을 sRGB에서 P3로 바꿨습니다. P3라는 색 공간은 이제 그 DCI라고 그 디지털 시네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애플이 정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헐리우드의 8개 영화사가 디지털 시네마 상영을 위해 규정해 놓은 그 어떤 기준 색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롯데시네마나 CGV나 메가박스 가셔서 보시는 그 영화 컨텐츠들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6년부터 이제 애플도 그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UHD라고 하는 새로운 텔레비전 포맷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UHD의 기준이 P3를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P3를 지원하면 UHD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P3로 넘어갔고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도 P3를 기준으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히나 이건 이제 제조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굳이 sRGB를 계속 선택하는 이유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3의 이미지를 카톡으로 넘길 때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아이폰의 이제 P3 색 공간의 사진을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카톡이라든지 이제 특정 서비스들은 색 공간 태깅을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색 공간이 P3예요라는 정보 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컬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 이미지를 받아서 봤을 때는 sRGB겠거니라고 판단하고 보게 되니까 색상 자체가 엄청나게 채도가 줄어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류의 이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우리는 P3 디스플레이고 P3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RGB로 가는 게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덜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안전한 선택이다. 네. 사실 그런 색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고 네. 이런 논의가 거의 안 되고 있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sRGB라는 색공간에 20여 년 동안 그냥 안주하면서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문제 없었거든요. 살아나가는데 웹 보는데 뭐 영화 보고 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sRGB에서 P3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UHD 시대로 가기 때문이고요. UHD가 보편화가 되면은 결국은 P3가 sRGB를 대체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안드로이드 앱들도 P3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앱들이 변해야 되는 거네요. 네. 변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은 그 iOS 쪽의 앱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컬러 매니지먼트나 컬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애플의 WWDC 같은 곳에서 컬러를 핸들링하는 방법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자체가 없고요. 애플이 컬러가 잘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기본적인 배경이 다른 거고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쓰셨을 거예요. 컬러를 염두에 둔다는 인식 자체가. 네, 뭐 색공간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실 거고 아마 sRGB, P3, 어도비 RGB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컴퓨터에서 컬러 하면 RGB 0에서 255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아마 HTML 코드로 그렇게 뭐 이제 16비트로 16진수로 해가지고 HTML 이렇게 만드시고 하시는 거기에 딱 그 안주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앱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보는 좀 생소하시거나 이거 내가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좀 불안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웹은 그러면 지금 sRGB 기준인 거예요? 웹은 현재로서는 sRGB가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웹에서 색공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컨텐츠들은 sRGB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웹에서도 색 공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웹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네이버의 그런 바탕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HTML 코드로 지정을 하지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갈 때는 뭐 JPEG도 쓰고 GIF도 쓰고 뭐 PNG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JPEG과 PNG가 색공간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는 기본적으로 PNG 파일을 2016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PNG 파일은 16비트까지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6비트 PNG 파일, 그래서 0에서 255까지가 아니라 0에서 65,000단계까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0에서 65,000단계로 집어넣으려면 숫자를 너무 많이 넣으셔야 되니까는 아예 부동소수점 체계로 컬러를 정의합니다. 어렵네 이것도. 네, 그래서 0에서 1까지입니다. 네. 훨씬 더 쉽습니다. 0에서 1까지고 그 중간 값은 그냥 소수점 이하로 처리를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55의 정수가 아니고 0에서 1까지. 그래서 뭐 0.3257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16비트, 32비트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X코드 가지고 iOS용 앱을 개발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0에서 1까지. 이거 어렵네. 조금 이제 네, 단계가 좀 어렵는데요. 앱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찌 됐건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께서는 이제 새롭게 배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직까지 난 무서워 하시면은 sRGB 안주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LG건 삼성이건 다 지원하고 있는 이 P3의 넓은 색 제한 영역,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컬러의 50% 정도의 아주 넓은 색 제한 영역을 다 사용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카를 100km로밖에 못 다니는. 저만 해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네. 왜 이렇게 색이 안 맞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니까 안드로이드 폰에서 컨텐츠를 봐야 될 때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저는 그냥 기본 모드로 놓고 쓰는데 기본 모드가 제일 무난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웹을 보실 때는 기본 모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도 기본 모드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3급 또는 UHD급의 이제 영화를 보시거나 동영상을 보시거나 하실 때는 아몰레드 영화라는 모드로 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도비 RGB급의 사진을 보신다 그러면은 아몰레드 사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죠. 어쨌든 네. 뭔가 상황에 맞춰서 정말 그 색이 콘텐츠가 그렇게 정의가 돼 있다면 내가 알아서 이걸 바꿔야 되는 네. 불편함이 있다. 네. 근데 어쨌든 iOS는 그런 부분이 다 대응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네. 콘텐츠를 읽어드려서 네. 그 색에 맞는 색으로 변환해서 보여준다. 네.
그거죠. 네, 그래서 네. 차이는 운영체제 차이 때문에 네, 컬러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맥도 워낙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네, 아이폰으로 찍고 아이패드로 보고 맥북을 열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거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하시는 갑자기 분들은 다른 이종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네. 뭔가 갑자기 틀어지기 시작하네. 네, 이걸 어떤 느끼는 문제가 거죠. 발생하죠. 근데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애플만 쓰는 게 아니니까 네. 또 그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게 다른 기기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기초 지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윈도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출발 자체가 사무용 운영체제로 출발을 했던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용 PC, 사무용 운영체제로는 뭐 가장 훌륭한 운영체제입니다만 또 맥은 처음 출시 시점부터 멀티미디어를 지향했죠. 그래서 음악, 영화, 뭐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지향을 했고 GUI 또는 그리고 거기다가 전자출판까지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맥을 가지고 엑셀 쓰려면 정말 힘들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20여 년이 지난 30여 년 된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색을 신경 쓰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고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기술 자체가 애플이 개발한 기술이고요. 애플이 보급시킨 기술이고요. 윈도우도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은 합니다만 그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ICM이라는 것이 애플이 준 겁니다. 애플이 그냥 그래요? 네, 애플이 어도비하고 함께 그냥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너 한번 써봐 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든 제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기술 자체가 그 기원이 애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맥OS, iOS만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떤 유니크함. 유니크한 강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도에서 특히나 이런 비주얼 아트나 어떤 시각 영상 쪽 분야 또는 디지털 이미징 뭐 이런 분야에서 대부분 맥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을 거예요. 아마 뭐 물론 윈도우에서 뭐 프리미어 쓴다든지 포토샵을 쓰면 그 앱 안에서는 어쨌든 컬러 매니지먼트가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와이드로 안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진 뷰어에서는 결과물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차이를 내가 인지하면 좋은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소비할 때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AP를 다뤘었는데 이런 전문적인데 일상에서 조금 알아두면 좋을 만한 콘텐츠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달아주시나요, 자막? 예, 달아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만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